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경계 심리가 짙고 눈치 보기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게임은 수요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수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시작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중 경제 지표 등 빅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감이 크긴 하지만 또 가는 종목은 잘 가고 있죠. 그럼 전일장 분위기 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업종들 체크하겠습니다. 양 지수는 제한된 흐름을 보이다가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종가 고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36% 오르며 2,566포인트였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91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에 수급 주체들의 매수와 매도폭이 평소 대비해서는 좀 얕아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2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동반 순매수를 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된 건 4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이날 221억 원 매수 후 기관이 338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751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 1,100억 원 넘게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30전 내린 1,331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71% 오르며 78,800원, SK하이닉스가 이날 2%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종가는 115,9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8% 강세로 734,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는 내림세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2% 약보합이었고 포스코홀딩스가 2.23%, LG화학이 0.53%, 삼성 SDI가 2.7%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주가만 주르르 빠졌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내림세가 계속되면서 에코프로 형제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비엠이 이날 3% 넘게 하락하면서 30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종가 29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베코프로가 깨지면서 황제주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4.02% 약세로 한 달 반 만에 90만 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98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루닛의 상승세가 이날 무서웠는데요.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0.24%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는 21만 2,500원.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 AI 관련 기업인데요. 이 AI가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루닛의 AI 영상 분석 솔루션이 활용됐다는 소식에 이날 3%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종가는 25만 6,500원이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을 받지 못하니 뉴스가 있는 테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료 AI에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국제학술지인 낸시 디지털 헬스에 유방암 검진 과정에서 AI가 의료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여기서 영상 분석 솔루션인 루닛의 제품을 썼다는 소식에 루닛을 중심으로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면세점과 화장품, 전력 설비 테마가 상승을 했고 리튬과 2차 전지, 가스 업종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관련주에 기대감이 쏠렸습니다. HD 현대그룹주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와 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SC 엔지니어링이 9.68%, HD 현대건설기계가 9.15%, HD 현대인프라코어가 4.64%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초전도체나 양자암호 같이 최근에 난립했던 테마줄과는 다르게 가시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주도 업종이 부진하다 보니 수급이 몰리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코덱스 바이오 어제 2.25% 상승했고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비만 치료제 약물들이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38.8%씩 성장해서 2028년에는 27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GLP-1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선 하반기에 관련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유럽 당뇨학회가 있고요. 11월 초에는 비만 치료제 대표 기업인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일라일리의 마운자로의 비만 적응증 미국 FDA 승인과 신부전 3상 종료도 예정돼 있죠. 이와 관련해서 삼성증권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 유한약액과 한미약품, 펩트론 등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탑픽으로 제시한 바이오 업종 전일장 마감 상황입니다. 이날 유한양행이 9.45% 상승하며 종가 79,900원이었고요. 한미약품이 0.84% 오름세로 종가 30만 1,000원이었습니다. 반면 동아ST가 1.58% 내리며 마감가 68,700원. 그 밖에 펩트론이 9.56% 상승하며 종가 43,550원이었고요. 인벤티지 랩도 0.56% 강세로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이오 업종이 하반기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업종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아이폰 관련주들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신작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공개될 텐데요. 앞서 중국이 아이폰 사용 금지를 국영기업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애플과 아이폰 부품주 관련해서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KB증권은 아이폰 사용 금지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현지 생산하며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700만 개에 달해서 중국 실업률 급증과 부진한 내수 경기를 고려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이폰을 금지하더라도 LG이노텍이나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아이폰 부품업체 전체 매출에서 한 3에서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된 투자 심리의 반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오늘과 내일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관련주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전일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0.31% 오르며 종가 13,130원이었고요. LG이노텍은 1.64% 오르며 종가 24만 8,500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특징 업종들 알아봤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될 본게임 기다리면서 오늘도 국내 증시 개장 머니쇼와 함께하세요.